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타 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월요병, 정말 그 말 자체가 오늘 잘 어울리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약세로 시작을 했다가 다행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후 들어서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끝까지 힘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장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 대응하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위주로 복귀를 해보면서 저희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월요일 팀 소개를 드릴 텐데요. 박중혁 이무학 전문가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 팀 구성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박중혁 전문가님이 거의 뭐 오늘 월요일 서울경제 지금 수도꼭지입니다. 네, 틀면 나온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좀 약간 논란이 됐는데 박중혁 전문가님 네. 마지막이잖아요. 네? 박준혁 전문가님 지금 오늘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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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약간 눈이 풀리신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 좀 괜찮은지 먼저 여쭤볼게요. 0이 6을 지배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죠? 네. 피곤하죠. 피곤한데. 피곤한데? 정신력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마음이 감사한 마음. 네. 매일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피곤하지만 정신력으로 나 버티고 있다. 네. 한 시간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도 오늘 월요일이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정신력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장도 어렵더라고요.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네. 오늘은 저희 셋 중에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이 제일 좀 덜 피곤하지 않나 싶은데 아닌가요? 낮에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일단 저도 약간 흥이 나지는 않아요. 네. 왜요? 네, 시장이 워낙 많이 지금 밀리다 보니까 맞아요. 아주 좀 스트레스가 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브레이크는 좀 잡힌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락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운전할 때 유턴 돌 때 뭐 카레이스 아니면 여기 힘들진 않잖아요, 그죠? 네. 신호 받고 속도 줄이다가 유턴 신호 받고 다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속도를 줄여 나가는 시간이 거의 다 오지 않았나 네, 그렇게 좀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시장 대응 전략 오늘도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요. 또 한 시간 같이 하시면 어려운 장 여러분들 또 이겨내면 또 빛나는 순간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피곤함 이번 한 시간 여러분들 같이 좀 날려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시장에 코너링을 돌 때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람도요 터널을 지날 때 끝이 없다고 생각하면 못 견딘대요. 어느 정도 왔다라는 걸 이제 계속 표시해주는 표지판들이 있어야 그 긴 터널을 견딜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좀 시장이 어려워서 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저희와 함께 보시면서 이 시장의 표지판을 확인해 보시면서 저희와 전략 세워보시면 언젠가는 이 힘든 구간도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오늘도 한 시간 알차게 종목 이야기 채워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박중혁 그리고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먼저 드리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월요일팀 전문가님들과 함께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반가운 종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로 에코플라스틱인데요. 저희가 수익률 대회를 할 때도 한번 언급이 됐던 종목인데 어떠한 이유로 오늘 이름을 올렸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 오늘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로 랭킹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급증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인 건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매출액이 5,019억 원, 영업이익이 153억 원, 순이익이 110억 원 정도 집계가 됐다고 하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은 31% 넘게, 영업이익은 411% 넘게, 또 순이익은 527% 넘게 성장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관련돼서 주가도 오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8,06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 이 실적과 관련된 공시로 오늘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역시 자동차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은 가벼워질수록 돈을 번다. 그렇죠. 근데 돈인데 달러인가요? 뭐 달러도 될 수 있고요. 아, 네. 의미는 없군요. 네네.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이 저희 이 프로그램 나올 때부터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역시 자동차. 이건 에코플라스틱이랑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 에코플라스틱도 이제 서진 오토모티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지분은 이제 29% 정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에코플라스틱 자체도 주력 제품이 그 플라스틱 범퍼의 제품이고, 또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네. 여기 올해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 이제 3월 9일인데 이때가 이제 지난해 22년도에 실적 호조로 이제 상승을 했고요. 배당도 줬더라고요. 한 주당 50원씩. 예, 그리고 4월 들어서 이제 현대차가, 제가 저기 오면서 그때 딱 시기에 맞물렸죠. 현대차가 24조 투자. 맞아요. 예, 그때 이제 이 에코플라스틱이 그때 한주라이트 메탈이라는 종목과 함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1분기 호실적도 좀 나오면서 차량 경량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시대? 전기차 시대. 그렇죠. 예, 전기차 시대에서 아무래도 전기차 역시도 이제 차량이 가벼워져야 또 좋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이 에코플라스틱도 차량 경량화라는 이제 테마 섹터 거기에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앞으로도 전기차에서도 자율주행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같이 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 전기차 시대에서 또 자율주행도 차량 경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에코플라스틱이 이제 판매하는 어떤 그 플라스틱 범퍼라든가 콘솔이라든가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은 거고요. 근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일봉상에서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네. 뭐 그래서 못 간다가 아니지만 올해 들어와서 상당히 이제 많은 상승, 한 200% 상승을 했거든요. 이제 지금은 슬슬 단기적으로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올라갈 때마다 좀 분할 매도 수익 실현해 보시면 좀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물류도 뭡니까? 여러분,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 같잖아요. 이제 뭘 사야죠? 네. 반도체도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차익 실현 올라갈 때마다 좀 수익 실현을 해주고, 그래도 나는 에코플라스틱 살 거야라고 생각하신다면 내려올 때 줍줍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윳돈이 있다면 이제 슬슬 반도체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또 계속 눈여겨봐야 할 강세 업종으로서 자동차,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는 반도체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저희 프로그램 나오셔서 이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 초반부터 해주셨는데, 관련돼서 에코플라스틱도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해왔다. 차트적으로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 가벼울수록 돈을 번다. 네. 차량 경량화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저희가 그 수익률 대결에서도 인연이 좀 있었죠. 많이 했었죠. 네. 아, 그때 가격대가 4,000원대였는데 야, 그러니까 오늘 종가 8,000원 보시고 좀 놀랬죠. 넘어갔습니다. 네. 일단 예상했듯이, 그러니까 주가는 모든 걸 알고 있다. 네, 실적이 좋아질 거를 이미 주가는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자동차 경량화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2차 전지가 소재만 있냐? EV차 마찬가지. 2차 전지를 진짜 만드는 회사는 현대차, 기아차 왜 이렇게 안 가? 그러니까요. 이제 실적 발표하고 이번 저는 1분기 실적 발표에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쪽은 바로 현대차, 기아차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에코플라스틱도 뭐 이 자동차 범퍼
이쪽에서 매출 비중이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이 썬루프 유리도 대체하는 제품도 고객사 샘플 테스트 정도는 통과한 것 같고 그리고 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전기차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그죠? 이러한 좀 성장성에 대한 좀 프리미엄도 좀 붙어 있는 것 같고 자동차 부품주들 저는 실적을 볼 때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현대차, 기아차 실적을 보면서 퀘스천 마크를 던졌죠. 현대차, 기아차의 이 역대급 실적, 마진율 9%대를 회복하는 이 실적이 과연 현대차, 기아차가 정말 잘 만들고 고마진 제품을 잘 팔아서 더 먹은 것인지 아니면 부품, 협력, 밴드 업체들이 고열을 짜서 나온 실적인지. 네. 근데 에코플라스틱이나 이따가 뭐 종목들 몇 개를 봐드리겠지만 1분기 네. 실적 괜찮아요. 자, 잠깐 에코플라스틱 실적 보면 이번 1분기 매출액이 5천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 150억 나왔습니다. 막 대단하진 않아요. 네. 영업이익 3%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막 대단한 건 아닌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동안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거는 영업이익률 때문이에요. 그렇죠. 영업이익률 잘해야 1%, 2%, 5천억 내는데 막 50억 벌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그런 거죠. 그죠. 일단은 이 기술력 자체도 좀 OEM, ODM 쪽이 많다 보니까 네. 마진율이 단에서 항상 좀 밸류를 좀 절하 받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막 400%씩 영업이익 급증하는 거 보여주니까 야 뭐야 매출이 30%밖에 안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400% 늘었어? 이제 성장 좀 하는 거야. 네, 영업이익률 좋아지는 거야. 즉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이 저평가 매출 영업이익률이 안 좋았던 게 좋아지니까 어때요? 주가는 호재가 나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악재가 해소되면서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즉 지금은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조금씩 해소돼 가면서 나타나는 반등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실적 굉장히 좋고요. 지금 이러한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부터 자동차 부품주들, 에코플러스의 오리지널 자동차 부품주는 아니지만 네. 관련한 종목들 많이 올라오는 곳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엄한 장세에서. 그래서 이쪽 종목들, 실적주들 에코플라스틱도 좋고요. 다른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 거니까 자동차 2차 전지 못 먹었어 왜 이렇게 떨어져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 실적 좋은 거 네. 오늘 한번 잘 메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에코플라스틱 저희 수익률 대결에서 인연이 좀 있었던 종목입니다. 벌써 8,000원까지 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요. 중요한 것, 이 자동차 부품주에서도 혹시나 이런 종목들이 있어서 하고 몰랐던 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자동차 부품주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자, 자동차 부품주 다음에는 풍력 관련주인가요? CS윈드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떤 이슈로 특징적인 종목이 됐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S윈드 장 초반에 특히나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검색량에서 골든벨을 울린 종목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IRA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12일이죠. 미국 정부 IRA 추가세 공제 지침이 공개가 됐는데 이 국내 태양광 풍력 업체들이 이 내용과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풍력 관련주 CS윈드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CS윈드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풍력 관련주 하면 모를 수 없는 종목이죠. 자,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은 오랜만 스트롱 바이라고 해주셨고 강력한 매수 사인 이야기해 주셨고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바람 노래 제목이었나요? 네. 그렇죠.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이 일단 스트롱 바이라고 먼저 스포를 해주셨으니까 왜인지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왜입니까? 일단은 스트롱 바이를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고 한 증권사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유진투자증권에서 네. 요새 그러니까 시장이 여러분들 막 좋을 때는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좋을 때? 네. 그리고 시장이 막 요즘 닭살이 안 좋잖아요. 나잖아요. 네. 리포트가 안 나옵니다. 거의. 예전에 정말 이 시장이 막 20%, 30% 막 폭점해서 폭락할 때는 아무도 안 써요? 안 써요.
그럼 뭐예요? 욕 먹잖아요. 삼성전자나 그냥 이렇게 계속 아. 뭐 이렇게 면피용 아, 네, 이렇게 쓰고 당연한 얘기 좀 네, 이제 해주고. 장 좋을 때는 막 리포트 막 하루에 20개, 30개씩 양산해내는데 지금은 리포트 많이 줄었죠. 네. 매수 의견도 약간 5단계가 있는데요. 스트롱 바이, 그리고 바이, 그리고 이제 홀드, 셀은 거의 없어요. 아, 그렇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이 공식적인 매도 네, 리포트가. 거의 네. 인하우스 리포트들이기 때문에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스트롱바이라고요? 한 단계씩 내려서 보라 그랬잖아요. 네. 홀드라 그러면 셀이다. 네. 매수하라 그런 건 보유하라는 거다. 네. 스트롱 바이 이것도 의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CS민드 깜짝 뭐 강력 매수 여기서 나왔죠, 그죠? 강력 매수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확실하려면 스트롱 바이를 냈으면 진해가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은 그렇죠. 오늘 보니까 진해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가다가 시장 때문에 좀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본다. 네, 스트롱 바이 의견을 오랜만에 보고 그리고 업황적으로 지금 보시면 2차 전지가 약간 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순환매가 안 돌아요. 다른 쪽이 좀 그래도 코스피 쪽은 가끔가다 조선주도 한번 치고 이런 식으로 좀 도는데 코스닥은 2차 전지를 시작해서 2차 전지가 무너지니까 엔터주 잠깐씩 올라오는 거 말고는 시장이 다 엎어져 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풍력이나 태양광 이쪽 종목들 역시 좀 순환매가 돌 수 있다. IRA가 뭐 2차 전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풍력, 태양광. 우리 이미 마치 진도준처럼 네, 누구? 알았어요. IRA를 마치 할 걸 알았던 것처럼 미국에 가서 이 시장 건설하고 제품 공장 짓고 태양광도 마찬가지. 마치 알았던 것처럼. 다 깔아놨어요. 이게 뭐 갑자기 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하고 있었어야죠. 이런 네. 걸 봤을 때 네, 일단 시장에서 풍력주도 한 번쯤은 좀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이렇게 좀 돌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보는 포인트 니네가 스트롱 바이 냈어. 니네가 사는 걸 보여줘. 그러면 저도 살랍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이 스트롱 바이 리포트가 나왔던 부분들 자세하게 좀 짚어주셨는데 말뿐만 아니라 그걸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나 같아도 사고 싶을 것 같다 이야기를 넌지시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박중혁 전문가님 이야기도 들어볼 텐데 바람이라고 적어주셨어요. 근데 이 바람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시원한 바람이 될 수도 있고 추운 바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여름이죠 지금은. 네, 여름이 거의 아니라 여름이죠. 여름인데 네. 거기서 좀 춥기보다는 시원한 바람이 불지 않을까 오. 싶어서 노래에도 바람이라는 네.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차 전지가 이제 많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뭐 또 계속 갈 섹터 산업입니다만 그럼 2차 전지 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 물론 자동차도 있겠고 반도체도 있겠지만 이 2차 전지 원론적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네. 잠깐 사이에 이제 바람 적고 앞 전문가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네. 원론적인 얘기인데 전기차 결국 친환경이잖아요. 네. 그리고 석유를 대체할 무언가를 우리가 찾는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죠. 그럼 신재생 에너지에는 풍력, 뭐 태양, 지열, 수력, 네. 그다음에 또 탄소 매집도 맞아요. 탄소 포집도 최근에 이제 이슈가 돼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해가 없는 친환경 에너지,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에서 또 거기에 아리백이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100% 재생 에너지로 사용하자. 그럼 이 산업이 엄청 앞으로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잠깐 사이에 저희가 얼른 차트를 보고 봤는데 한번 보시면서 근데 이제 이거는 기업 제표의 화면을 좀 작나요? 실적이 1분기에 그러니까 작년 4, 4분기에 안 좋았어요. 적자가였는데 올 1분기에 다시 흑자 전환을 했고 올해 이제 컨센서스는 이제 크게 매출도 성장하고 또 영업이익률도 8%, 기존에 작년에 3%였는데 올해는 8%고 또 내후년 보니까 이제 물론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이거는 네. 이제 이렇게 더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쇼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계획도 좋고요. 차트를 한번 일봉 차트를 보니까 뭐 일봉 차트는 그다지 매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봉 차트로는 최근에.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였죠?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장기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산업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차트도 크게 좀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월봉이라든지 뭐 주봉도 있겠고 월봉도 있겠고 제가 좋아하는 뭐 연을 보면 이제 2020년도는 코로나 때는 너도 나도 뭐 장대 양봉이 나왔을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장대 연봉 2020년도의 상승 연봉의 딱 중간 지점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눌림 딱 받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연이기 때문에 사실 그 봉 하나 나오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양봉이냐 음봉이냐 앞으로 6개월 이상, 7개월 이상 기다려야 돼요. 시간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람 2차 전지 섹터를 뭐 신재생 에너지가 받아갈 수도 있겠지만 뭐 네. 자동차도 있고 반도체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 종목을 바라볼 때는 뭐 단기적인 측면도 뭐 필요하겠습니다만 투자에 있어서 좀 중장기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좀 흔히 말하는 원론적이지만 내려올 때 분할 매수 또 올라갈 땐 분할 매도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산업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나 싶을 줄. 2021년도에 올라왔고 최근에도 거의 버금갈 정도로 지금 붙어 있잖아요. 가격대가 차트를 네.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얼마든지 10만 8천 원이 고점인데 그 이상으로도 치고 갈 수 있겠다. 이제 시간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언제 어떻게 바람이 불어서 가느냐 그 차이이지 않을까 싶고 산업은 양호하다. 맑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업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신재생 에너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은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다. 그중에서도 오늘 풍력 관련주인 CS 윈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도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문가님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저희 박중혁 그리고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1분기 실적 발표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이 증권사에서 평가가 좀 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세 번째 특징적인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같은 경우 전일 대비 이 거래량이 4배 이상 오른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루 만에 강세로 전환한 것에 이어서 장중 신고가까지 터치를 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OEM, ODM 전문 기업이죠.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리오프닝 효과와 또 색조 화장품 판매 호조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시장의 1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대부분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꼬리 길게 달고 마무리가 된 코스메카 코리아 두 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종목에 대해서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이뻐지고 싶어요. 네, 모두의 바람이죠. 네,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은 깜짝 실적. 한박 주가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실적에 관련된 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자세하게 들어볼 텐데 깜짝 실적 기대를 안 했었죠? 저희가?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중국 때문에 네. 우리가 화장품 하면 중국이라는 시장을 이 연상이 네. 우리가 이제 사드 이전에 아모레가 정말 이 날라다녔잖아요.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네. 했었던 이러한 그 투자자들의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그땐 그랬죠. 화장품 하면 이제 중국이다. 뭐 그들 그럴 것이 네. 뭐 따이공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냥 쓸어가잖아요, 그죠? 저희가 하나 사는 거랑 딸공들이 사는 거랑 그럼요. 뭐, 네. 그런 말들이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좀 요원할 것 같기도 네. 하고 그거는 뭐 이제 뭐 우리가 이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깜짝 정말 놀랐어요. 네. 와, 되네 이게? 팔렸네. 잘 팔렸네. 와, 이게 어떻게 됐지? 저도 다시 한번 눈 비비고 다시 볼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실적 갔다가 주가가 점상한가 가긴 힘들어요. 재료는 뭐 M&A 재료나 여러분들 아시는 뭐 바이오 이런 재료들은 가지만 실적으로 그냥 딱 박혀서 안 빠지는 점상 정말 오랜만에 보거든요. 5월 11일이었습니다. 차트 보시면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들. 자, 5일 전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 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 실적 같이 좋아지는 거 봤는데 아모레, LG전갈, 건강 실적 좋았어요? 박살났습니다. 네, 안 좋았죠. 이번 실적 보면 이
대장 아모레퍼시픽은 영업이익 한 52% 감소했고요. 네. LG생활건강도 한 16.7%. LG생활건강은 코카콜라도 파니까 네, 영업이익 감소로 좀 줄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화장품주들 실적은 대형주일수록, 즉 대형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대기업일수록 죽 썼다. 면세점에서 죽 썼다. 그러는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뭐 일본이나 미국 이렇게 북미 시장 진출 잘하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뭐 모델 쓰고 뭐 이용해 가고 뭐 이렇게 기존 방식보다는 OEM, ODM 업체라도 뭔가 새로운 방식 하면 되잖아. 이런 걸 이런 기업들이 좀 보여줬던 게 이번 어닝 시즌의 고무적인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서 유난히 도드라졌던 게 화장품주들 상승이에요. 그렇게 안 가더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가더니. 바랄 때 안 가더니. 예, 실적 보고 가네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 화장품주들의 이런 그 흐름들이 저는 중국에 관련해서 이제 얽매이지 말고, 예전에 2010년도인가 이 노르웨이 연어를 중국에서 뭐 노벨상과 관련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니네 거 안 먹어. 그래갖고 노르웨이 연어가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 노르웨이 대표 수산물이 연어인데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위기를 바탕으로 노르웨이 연어가 우리 식탁에도 많이 올라오고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도 화장품 시장 노르웨이 연어처럼 이 중국에 너무 기대를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북미 시장, 유럽 시장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들여서 이 위기를 다시 기회로 만든다면 저는 화장품주들 좋다라고 봐요. 영업이익률이 괜찮은 업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잠깐 화면 보시면 뭐 신고가입니다. 뭐 더할 나위 없어요. 뭐 지난주에 최고의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거 있나요 요새? 없죠, 그죠? 오롯이 실적. 순수하잖아요. 이게 무슨 뭐 2차전지 양극재를 만드네, 뭐 리튬을 화장품을 섞었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OEM, ODM 잘해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순수한 종목을 좋아합니다. 화장품주들 앞으로 이런 종목들 몇 개 더 있으니까요. 잘 찾아보시면 제가 또 노란톡방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혼돈의 시대에 순수하게 실적으로 간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값진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정보 얻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도 이뻐지고 싶어요라고 적어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시장 때문에 저희가 조금 걱정을 했는데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있는 게 물론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거, 흔히 말해서 옥석을 진주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 많은 화장품 종목 중에서 뭐 가령 대형,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대형주가 치고 나가서 잡아주고 중소형주들이 가는 게 아니라 혼자 단독으로 그냥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서프라이즈이고 또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 국내 증시도 이제 우리가 주식의 기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실적만 보고 투자하기는 국내 증시가 조금은 점점점이잖아요. 그런 면에 봤을 때 이 소형주가, 중소형주가 실적만 가지고도 이렇게 엄청난 시세를 뽑았다라는 것 자체적으로도 대단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뻐지고 싶어요는 어떤 의미가 또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뻐지잖아요. 저도 이뻐지고 우리 증시가 그러니까 코스메카 코리아뿐 아니라 화장품 섹터라든지 또 아울러서는 우리 증시 전체가 이뻐졌으면 좋겠다. 희망,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예뻐지고 싶은 건 제 개인적인 욕망도 있지만 시장이 좋아졌으면 좋겠는 마음이 지금은 우선입니다. 관련돼서 자세하게 세 번째 종목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저희 마지막 네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마지막 종목은 한솔테크닉스입니다. 관련돼서 어떻게 또 특징적인 종목으로 올랐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한솔테크닉스 최근에 이 종목 랭킹에서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으로도 언급이 되면서 오른 저력이 있기도 하고요. 일단 한솔테크닉스 자체는 LCD 관련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LED 웨이퍼, 태양광, 그리고 모듈, 태양광발 모듈, 핸드폰 부품 생산 등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알려진 종목입니다. 4%대 오늘 오르면서 6,95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움직였던 이유는
이슈는 페라이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지속될 수 있을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솔테크닉스 이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은 평범함의 편안함이라고 적어주셨고 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그런 건가요? 자,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최선, 어떤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처음에는 이제 제 장명력이 좀 떨어져서 사실 별걸 다 한다, 뭐 혹은 뭐 이제 그런 측면으로 쓰려다가 그래도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곳인데 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사업부를 좀 있어요. 뭐든지 뭐라고는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뭐라도 해야 하잖아요. 웨이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제가 좋게 의미를 봐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고 사실 안 좋게 보면은 별걸 다 하고 있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양다리, 세다리, 뭐 문어다리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관련 종목 한솔테크닉스를 보면 뭐 상장이 88년도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1988년도. 예. 언제입니까 이게? 오래됐어요. 그 삼성 계열사, 삼성전자의 이제 가족이 이제 연결된 이제 뭐 산솔 그룹이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LCD 그쪽에 이제 파워 모듈에였다가 또 핸드폰, 삼성전자가 이제 핸드폰 주력을 하니까 핸드폰에 무선 충전도 했다가 태왕강도 했다가 최근에 이제 페라이트 쪽도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또 한 번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차트를 보면서 한 번씩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네. 여기 21년도 하반기죠. 요때 대량 거래량이 갑자기 빵 터졌거든요. 요때가 바로 이제 그러니까 한솔테크닉스가 아이원스라는 반도체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수 대금을 이제 다 내고 완전히 흡수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이제 회사의 모멘텀이 터졌으니까 사실 이제 적자를 면치 못하는 기업이었어요. 한솔테크닉스가 적자였는데 이 한솔 아이원스를 인수하면서 흑자 전환도 좀 되고 그래서 그 이슈로 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뭐 잘 살았거니 하고 한동안 안 봤는데 보니까 작년에 이제 물론 전쟁도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었지만 주가도 그렇게 썩 강한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페라이트, 그러니까 배터리의 희초류 대신에 이제 페라이트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뜨면서 5월 초에 페라이트 관련주가 막 너도 나도 올라왔죠. 그때 대단했죠. 그때 이제 한솔테크닉스도 살짝 엮이면서 그 뭐 페라이트 적층 시트에 특허가 있다. 이제 그게 부각이 되면서 뒤늦게 빵 떴어요. 떴는데 그냥 뜬 것도 아니고 또 거래량을 엄청나게 동반했습니다. 얼마나 했냐면 그 한솔 아이원스 인수할 때보다도 더 많이 나왔어요. 거래량이요? 역대급 최고입니다. 최고. 야. 그럼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역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뭘까요? 좋은 거, 나쁜 거? 대차게 가던가 죽던가. 뭘까요? 아, 제가 순화해서 얘기했는데. 노란 톡방에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당히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한번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종목이 그죠? 그렇죠. 그래서 잘 뭐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한번 또 올린 것도 있고요. 제가 이제 보면서 계속 같이 이제 보고 분석하면서 좀 좋은 쪽으로. 입질이 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내려가는 쪽보다는 처음에는 퀘스천 마크였다가 슬슬 그래? 오케이, 알았어. 다음에 보자. 뭐 이런 정도. 그래서 한솔테크닉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이쪽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노란 톡방에 오셔서 한번 투자 정보 또 함께 나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준혁 전문가님이 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관련돼서 이 종목에 대해서 나도 같이 눈여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에 대한 내용들 얻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도 좀 편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적어주셨을까요? 그 우리가 식당 좀 한정식집 가면 된장찌개 나오고 오뎅 나오고 감자 나오고
이런 것처럼 편안하지. 네. 한솔테크닉스 업을 보면 굉장히 좀 그런 것들 이렇게 정식? 없어서는 안 되지만 뭐 딱히 이렇게 맛있진 않은 그게 네. 무슨 메인 메뉴가 없어요. 골고루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한정식적으로 메인 메뉴 없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메인 메뉴 있는 건 좀 비싸잖아요. 그 닭도리탕 이런 간장게장, 네, 그런 거. 닭도리탕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메뉴가 이렇게 좀 이게 푸근하게 골고루 한 끼 먹기는 괜찮은 네, 그런 것 같아요. 비유 그래서, 좋았다. 네. 그래서 뭐 기업의 실적 보면 이번 실적은 뭐 그래도 꽤 나오긴 했어요. 네. 시총이 워낙 기업의 딱 이미지 그리고 이 기업의 매출에 비해서는 시가총이 2천억밖에 안 돼요. 싼 기업은 싼 기업입니다. 그래서 반찬이 일단은 많이는 나오니까 영업이익률이 막 고르지 않아요. 이 물가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막 또 뛰어가는 회사도 아니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무난하게 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이 강세장에서는 저는 이런 종목은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대신에 지금처럼 시장의 약세장에서 이 현금을 못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 현금 있는 있어요. 거는 주머니에 무조건 다 꺼내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 뭐라도 분들. 사야겠어. 네, 뭐라도 사셔야 되는 분들 이런 거 괜찮아요. 시장에서 시장 안 좋을 때 좀 숨어 있기에 괜찮은 종목이니까요. 한솔테크닉스 뭐 강세장에 오시면 또 다른 주도 업종이 등장할 때까지 네. 숨어 계시는 전략 이 정도로 저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편안한가 했더니 굉장히 먹을 반찬들이 많기는 한데 그게 뭐 하나가 눈에 튀거나 자극적이진 않아서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좀 숨어있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한솔테크닉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스터디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종목에 대해서도 좀 투자를 하시기 전에 이 종목이 어떤지 좀 난 물어볼 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들한테 여쭤보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종목 이야기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4가지 종목 모두 살펴봤는데요. 사실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특징적인 종목이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바로 월요일팀 우리 전문가님들의 히든 종목이 될 겁니다.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골든벨 규칙이 좀 바뀌었죠. 10% 수익률이 넘으면 무조건 골든벨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골든벨을 울릴 자 누구인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오늘 또 준비해 주신 두 전문가님의 종목들이 기대가 됩니다.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 박중혁 전문가님. 네. 여기 놀라세요. 박정희 전문가님, 자 저희가 히든 종목명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살짝 약간 이제 놓치고 있으면 종목명이 입 가까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네, 수위 조절을 잘해주시고 밀당을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힌트 3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오늘 종목. 최근에 이제 시장이 워낙 좋지 않을 때 숨어있던 섹터들이 한 번씩 들쑥날쑥 하잖아요. 네. 지난주에 살짝 구제역 관련해서 한번 맞아요. 이슈가 있었죠. 뭐 구제역 관련 추천주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구제역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단발성으로 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바이오를 가져왔습니다. 뭐 앞서 화장품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누구나 이뻐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누구나 건강하고 싶고 젊어지고 누구나 그렇죠. 영원 불멸에 오래 살고 싶죠. 네, 맞아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가 영원 불멸의 섹터입니다. 죽지 않는 산업이죠. 그러나 이제 워낙 실체가 없고 뭐 임상 1상, 2상, 3상 등등 해서 일단 투자 심리로 훅 그냥 불태웠다가 다시 훅 꺼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바이오인데 바이오. 실체가 있는 우량 기업의 종목이라는 거. 그럼 좀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힌트를 드리면 차트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공모가가 65,000원이었어요. 65,000원. 그리고 이제 상장했을 때 흔히 말하는 따상, 따블. 그러니까 13만 원에 상장을 했고 그날 또 상한가까지 갔었고요. 야.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는 약 한 5배 상승을 했고 상장가 대비로는 약 2배 정도 상승을 엄청나게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고점 대비 한 80% 정도 빠졌는데요. 지금 가격을 보면 얼마입니까? 65,200원. 그러니까
상장 일의 최저점이 65,200원, 공모가 65,000원. 야. 모두 제자리. 예. 그러네요. 제자리 왔어요. 예. 제자리 오니까 이제 슬슬 또 반등이 나옵니다. 다음 요 차트를 보시면 네. 예, 이제 이게 주봉의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위에 구름도 엄청나게 많죠. 이게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인데 위에 그냥 먹구름이 꽉 껴 있어요. 엄청납니다. 근데 이 먹구름을 뚫고 가자가 아니라 네. 지금 가격이 7만 원대인데 조금만 올라오면 8만 원, 9만 원, 10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격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을 때는 지금 7만 원 중반인데 이 종목이 다시 30만 원 간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만 가도 7만 원이니까 10%, 20%, 30, 40%도 거뜬.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과 수급 이슈만 살짝 들어와주면 금방 한번 불기둥이 한번 뜰 수 있다. 예. 실체가 있는 바이오 기업이고 공모가 대비 지금 뭐 5배, 2배 상승했던 종목이 고점 대비 80% 정도까지 빠졌다가 네. 지금 딱 공모가 대비까지 온 상태에서 이제 바닥을 탐색 중에 있다. 그 탐색 구간에서 바이오에 살짝 다시 한번 훈풍이 들어와 준다면 수급 이슈만 살짝 부각된다면 얼마든지 골든벨을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다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요. 실체가 있는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그리고 이 공모가 5배 또 힌트를 드렸고 또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80%가 내려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저희 종목명은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정확한 매수가와 그 이후의 전략도 노란톡에서 AS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종목 정말 골든벨 울릴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힌트 들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맞춰주고 계십니다만 자, 이어서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힌트 3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최고의 보조지표는 뭐다? 실적? 지수다. 뭐야? 보조지표. 네. 아, 보조지표. 보조지표. 네. 실적은 주가의 본질이고요. 네. 네. 어찌됐든 지금 코스닥 일봉을 좀 볼게요. 정말 아우 보기도 싫죠. 네. 하나 보시면 네, 무슨 뭐 노래 제목 같죠? 네. 네. 6일 연속 음봉입니다. 그전에는 뭐 양봉이 있었나요? 아니요. 일단 에코프로가 무너지면서부터 시장 뭐 거의 지금 늪에 빠진 것처럼 계속 차근차근 내려가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종목은 어떤 종목 택하면 될까요? 이 지수는 21선 역배열로 돌았죠. 11선도 깨졌죠. 5일선 밑으로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종목은 그러면 어떤 종목? 같이 틀어진 종목? 인버스? 아니죠. 네. 21선을 치고 올라가는 종목. 음봉이 시장이 많으면 양봉이 많은 종목. 그런 종목으로 지수보다 항상 강한 종목. 여러분들 지수 종목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지수 만한 놈, 지수보다 못한 놈, 지수보다 강한 놈. 항상 우리는 지수보다 강한 놈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종목입니다. 자, 어때요? 양. 5일선이 이제 21선을 깨고 올려. 오히려 종목이 일봉은 먼저 21선 도착을 먼저 했고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보는 5일선이 단기 이평선이고 중기 이평선 그거 늦는다 그랬죠. 그죠? 네. 일본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먼저 치고 올라왔고 왜 이렇게 올라올까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실적이 좋아서요. 그죠? 실적이 작년 2022년도부터 흑자 전환했고요. 이번에 실적 나왔어요. 이번 실적도 작년 1분기 우리가 이제 전분기 볼 필요 없습니다. 이 YOY만 보시면 되는데 2022년 3월에 20억 냈는데요. 올해 1분기에 얼마 냈냐면 49억 냈습니다. 15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또 무슨 종목이에요? 화장품이에요? 아니요. 로봇 관련주예요. 로봇이요? 네. 로봇 관련주고 또 이 공정 자동화 로봇 그리고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제가 힌트를 몇 번 드렸었을 거예요. 폐배터리 자동화 공정을 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 이미 어느 회사와 일단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정말 이렇게 좋은데 그동안 왜 주가는 잘 보시면 간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올라오잖아요. 왜 이렇게 안 갔죠? 전환사채 때문이었어요. 올해 전환사채가 다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물량까지 다 나와 있는 상황. 이제 사측이 알아본 결과 한 5천만 원 남았대요. 거의 지금 뭐 한 7, 80억 다 소화하고 거의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전환사채 물량 받아내고 소화를 하고 오버행 이슈 해소. 어때요?
호재가 부각이 됐죠. 실적이 좋죠. 그리고 12, 전환사채 물량이 해소가 됐죠. 호재는 부각, 악재는 해소. 주가가 못 갈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못 갈, 저는 오히려 이 방송을 보시고 이 종목을 제가 내일 알려드릴 테지만 이 종목을 보고 떨어질 이유를 저한테 갖고 오시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네. 그럼 이거 아무리 봐도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글자가 마음에 안 듭니다. 뭐 이런 거요? 아, 그런 거는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거는 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회사 전화만 하면 사명 좀 바꾸라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기업 아주 심플한 기업이고요. 잘 보시면 아마 좋은 수익 어려운 거에서 나지 않을까. 어닝 시즌에 어닝 시즌 종목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종목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고 5월, 6월 큰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어려울 땐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찾아줘야 되는데 오늘의 종목 실적도 좋고 로봇 관련주인데 호재가 부각되는 반면 악재는 해소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로봇 관련주라고 큰 힌트를 드렸는데 또 엉뚱한 종목 사실까 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명은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매수가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장 대비 강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큰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노란톡 안내까지 드리고 넘어왔습니다. 이번 주 여전히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장 어떻게 저희가 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욱 전문가님, 네. 저희 이번 주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내일장 크게 이제 내일장도 내일장인데요. 물론 내일장이 더 중요하죠. 내일이 있어야 모레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5월 26일 달력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5월 26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또는 그 다음 주 이제 5월의 마지막이 29일인데 휴일이잖아요. 네. 30일, 31일인데 그때가 아주 변곡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장이 올라간다면 뭐 그렇다고 해서 고점 뚫고 가는 거 아닙니다.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일부터 내려온다. 괜찮아요.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 시점이 바로 5월 말경까지입니다. 그래서 쭉 지금 뭐 내일 올라간다고 한들 다시 내려올 것이고 내려온다고 한들 다시 올라올 거니까 뭐 꼭 그렇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전략 안에서 왜냐하면 이제 6월 초에 뭐가 있습니까?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한 이제 결정이 나올 건데 그게 크게 시장은 이제 밀당, 정부와 공화당에서 서로 밀당하면서 협상을 타협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타결은 타결됐지만 혹시나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미국 신용 등급이 하락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시장에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다면은 정말 그거는 절호의 매수, 찬스, 절호의
매수 찬스니까 뭐 그런 일이 꼭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 2주 동안은 5월 26일 네. 또는 5월 30일경까지는 좀 올라갔을 때 수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화하고 혹 내려간다면 현금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매수해서 다시 또 올라올 거니까 수익 실현해 주시고 좀 편안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이야기 들어봤고요.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네. 이어서 2부에서 저희가 또 강의를 하기 때문에 네. 강의 내용 살짝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어닝 시즌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종목들의 실적, 제가 지난주에는 어떠한 실적이 중요한지에 대한 본론적인 강의를 해드렸다면 오늘은 구체적인 종목의 사례를 보면서 이런 종목들, 연속성을 가진 종목들과 그리고 이미 급등한 종목들, 실적을 어느 포커스에 시장이 환호하는지, 어느 장면에 관중들이 박수를 치는지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오늘 짚어드리고 이번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베스트 트레이딩 2부에서 관련된 내용 이어질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월요일 팀 전문가님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저도 잠시 쉬었다가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반장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